안녕하세요. MTN 한결사단의 신은경입니다. 자, 오늘 스토리텔링 시간에는요, 정유주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2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은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반기를 더 기대하는 그 기대감 때문인데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우선은 우리나라 대표 정유사들을 보면 크게 이 4개 기업이 있죠.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SK이노베이션 이번에 2분기 실적을 보면 이 석유 사업 부분에 손실이 나면서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 모두 적자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S-오일 역시도 마찬가지로 2분기에 1,612억 가까이 영업 손실을 봤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주가 흐름들을 보면 참 재밌어요. SK이노베이션 역시도 거의 6월 달에 최저점을 찍고 꾸준하게 저점을 올려가고 있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S-오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이런 주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2분기보다는 3분기를 기대해보자라는 심리입니다. 우선 그 근거들을 하나씩 찾아 들어가는 과정에서 석유회사들, 정유회사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들의 대부분의 수익 구조는 정제 마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원유를 수입을 해서요. 정제를 시킵니다. 자, 정제를 시키게 되면 이 끓는 점에 따라서 이제 전부 다 나눠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가정용 연료로 사용되는 LPG부터 해서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가솔린, 그리고 아스팔트 용도로 사용되는 이 아스팔트까지 해서 나눠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정유사들이 돈을 가능하면 많이 벌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원유 도입은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판매는 비싸게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 원리만 이해를 하시면 이 정유사들의 업황 회복에 대한 흐름들 좀 이해를 쉽게 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쿠웨이트나 두바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많이 원유를 수입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해당 중동 지역에 원유값을 송금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원유를 실은 배가 우리나라로 한 40여일 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원유값을 송금했을 때 날짜와 이 우리나라로 이 도착하는 그 날짜 사이의 원유 가격 차이에 따라서도 한 번 더 마진을 볼 수 있겠다라는 내용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자, 실제로 지금 이 우리 원유 흐름들을 보면 6월 달에 거의 바닥을 찍고 이제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만약에 이 3월 말에 이 배럴당 120달러로 원유를 사들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언제쯤 들어오겠어요? 40여일 정도 시간이 걸리겠죠? 이쯤 돼서 도착한단 말이에요. 자, 이때쯤인 배럴당 110달러입니다. 분명히 사서 들어왔을 때 이 자리 때보다는 가격이 낮아져 있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국제 유가와 연동을 해서 유가가 올라간 만큼 가격을 받게 돼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판매가가 낮아지니까 정제 마진도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유가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정유사들의 마진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 이 6월 말쯤에 최저점에서 매수를 했다고 봤을 때 지금 배럴당 90달러로 원유값을 송금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유가가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배럴당 105달러. 원유가 한국에 도착하는 때가 105달러 정도라면 당연히 낮은 가격의 원유를 도입하고 나서 그다음 판매 가격이 높아지니까 정제 마진이 좋아지게 됩니다. 자, 결국에는 여러분들 정유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환율도 있지만 결국에는 원유 가격이라는 거죠. 바닥을 찍고 계속해서 원유가가 올라가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는 측면에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실제로요, 이 2분기에 이 원유값의 흐름들이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SK이노베이션에서도 1,053억 원 가까이 영업 적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S-오일 역시도 1,612억 가까이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2분기보다 3분기를 기대하고 있는 이유는 점점 더 이 유가 자체가 상향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유주 주가를 움직이는 변수는 유가다라는 부분만 기억을 하시고요. 실제로는 원화가 강세일 때 조금 더 유리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브렌트유나 이 서부 텍사스나 원유를 보면 지금 거의 6월 말에 정점을 찍고 7월에는 지속적으로 상승 방향을 타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SK이노베이션이나 S-오일 바닥권에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을 때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투자 포커스의 흐름들을 보면요. 일단은 원유 도입 시차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3분기 영업 실적이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이겁니다. 이 하반기에 사실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좀 반등세를 보여준다라는 건 앞으로 조금 더 안정이 됐을 때 유가 반등세가 더 가팔라질 가능성을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두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제품의 계절적 성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회복에 따른 가격 상승 역시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요게 한 가지가 좀 부담이 됩니다. 지난번 스토리텔링 시간에서도 한번 다뤄드렸었는데 이란산 원유 수입 자체가 중단이 됐어요. 여기에 따른 부담감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이번에 이 오펙이라든지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향 안정화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정유사들 그리고 원유가의 흐름들을 계속해서 민감하게 지켜보셔야 될 텐데 오늘은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갔지만 조금씩 바닥권에서 반등해서 흐름들이 이어진다면 SK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SOL까지도 우리가 지금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 영역 안에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2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 오히려 하반기에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해볼 만한 업종, 정유주 흐름들 살펴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내일장 종목 특선 카페에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